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부동산을 사는 거나 거의 다 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국거래소가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란 말이죠. 완전 공식적인 시장이 있어가지고 진짜 편한 게 주식이에요. 우리가 MTS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그게 가짜일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불신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는 다른 데는 있어요, 그게.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거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시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가 유가증권 시장. 이름 너무 어렵죠. 유가증권 시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어봤죠. 코스닥 시장. 세 번째는 코넥스 시장, 그리고 KOTC 장외 시장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수 배웠잖아요. 지수. 지수랑 시장이랑 따로거든요. 따로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혼동해서 쓰거든요. 이걸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만든 게 코스피라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낸 게 코스피라는 지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뺀 거는 코스닥이라 그대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은 시장이랑 지수랑 똑같은 거예요. 코스닥 시장, 코스닥 지수 똑같이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엄밀히 말하면 지수 이름이고 시장의 이름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근데 하도 우리가 코스피라 불러가지고 이제 거래소에서도 거의 대외적으로는 코스피라고 쓰게 되었죠. 그 다음에 코넥스는요, 이거는 뭐라 보면 되냐면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여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요건 되게 까다롭거든요. 막 매출 100억 이상 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3년 이상 뭐 흑자 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여기에 드디어 입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 사고 팔 때는 그냥 아이고 2,000개나 되는 주식 뭐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기업 하나가 여기 올라가기 위해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올라가기 전에 기업이 진짜 커지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올라간다는 것은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기 전에 거쳐갈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장이 추가적으로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코넥스 시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2군이라고 보면 돼요. 2군. 축구 선수 이런 거 보면 2군. 1군은 나가서 경기할 때 2군 계속 키우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되고, KOTC는요. 요거는 그냥 비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장. 비상장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외 시장 요거는 당연히 비상장 시장이죠. 비상장 주식에 있는 거를 공식적으로 그래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장이 있는 거예요. KOTC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많이 이용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외국에는 되게 또 발달 다 잘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자, 비상장 주식이라는 어감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하죠. 상장 안 됐으면 우리가 거래할 만한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업들이 엄청 커져도 상장 안 하는 경우는 진짜 많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많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압박이 들어와요. 이렇게 커지도록 상장 안 하면 오히려 압박이 들어와서 상장을 하지, 상장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드디어 짜라잔 데뷔하면서 입성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그 조금씩의 돈을 모아서 엄청난 금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다. 나 너희 전혀 필요 없어. 나 혼자 장사 너무 잘 돼. 그럼 보통 가족 기업은 많거든요. 상장할 필요 없죠. 상장해라고 압박을 해도 안 하는 데가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떠올리는 거 되게 많아요. 저 비상장이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롤렉스 상장 안 하죠? 샤넬 상장 안 하죠? 가족 기업인데는 단단하게 딱 뭉쳐가지고 상장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이미 커졌는데 바로 들어가기 직전인 기업들도 여기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요새들은 뭐 있죠? 마켓컬리, K뱅크 다 지금 비상장 직전인데 뭔가 어마어마한 몇 조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여기는 작은 그냥 구멍가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장이 된 회사들, 안 된 회사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 상장하고 나서도 정말 작아진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불리는 요거는요, 코스피라고 불리잖아요. 요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의도는 기간 산업들, 큰 산업들, 그런 걸 위해서 만든 거고, 전통 산업들. 코스닥은 기술 기업들, 벤처 기업들, 테크 기업들 이런 거 위주로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 코스닥 이름 어떻게 따왔겠어요? 코스닥 이름 어디서 벤치마크 했을까요? 나스닥입니다. 그러니까 K 붙인 거죠. 요새 유행하는 것처럼. 실제로 코스피는 1980년 나오잖아요. 코스닥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아무튼 K 붙여가지고 코스닥이 되고 기술 기업들 위주로 담는 건데, 근데 시대가 그때보다 많이 변했죠. 그때는 뭐 건설, 정유화학 이런 게 흥했다면 지금은 테크가 진짜 많이 커진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바이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닥에서 큰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은 이 유가증권에 있는 회사들보다 훌쩍훌쩍 큰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오래 있다가 1위로 올라오는 회사들도 나오죠. 셀트리온처럼 이전 상장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여기 이제 입성이 진행되냐면, 회사가 이미 커질 대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커지기 전에 이미 투자도 다 받고 증권사들이 와가지고 다 점 찍어 놓고 다 작업을 다 해놓거든요.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배구조나 이런 되게 깔끔해야 될 게 많아요. 국제 회계 기준 다 맞춰져 있어야 되고, 재무제표 다 맞춰져 있어야 되고, 회계 감사 같은 거 다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사나 이런 게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증권사가 다 도와준단 말이에요. 다 도와주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랑 상장해,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신고서를 여기 제출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코스닥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 신고를 제출하면 보고, 아, 너희 회사는 충족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상장이 되는데, 가끔은 우회 상장이라는 걸 합니다. 우회 상장.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상장 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택하냐면, 야, 상장돼 있는 회사들 중에서 흔들흔들 하는 회사들 있죠. 있으나 마나 흔들흔들 하는 회사를 가가지고, 당신들 회사 그냥 우리는 합병합시다. 우리는 이미 비상장인데 정말 커졌으니까 합병합시다 하면, 합병하면 바로 그냥 상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회상장입니다. 우회상장한 기업이 어딨죠? 다음 카카오. 우리가 쓰던 웹포탈 다음이 흔들흔들 하고 있었던 거를 카카오가 어이구 잘 됐다, 작은 거 있네 확 해가지고, 카카오가 지금 이름 바뀌기 전에는 다음 카카오였죠. 제가 있을 때 상장했거든요. 다음 카카오로. 그렇게 우회상장하기도 하고, 어쨌든 수많은 기업들은 대부분은 여기에 입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특성상, 자본주의에서는 지금 CEO가 살아있어도 엄청 젊어도 수조 원의 기업이 굴러가고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 이유는 자금 조달이 가능해서잖아요. 그만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의 역할을 딱 하는 두 개가 채권과 주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쑥쑥쑥 커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시장들의 이름이고요. 우리는 결국 요 정도만 보게 될 겁니다. 이 밑에는 그렇게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 그렇죠. 무신사도 이미 크죠. 그 다음에 라면도, 라면 뭐 있죠? 라면 불러봐요. 라면 회사. 삼양 상장돼 있어요. 농심 상장돼 있어요. 팔도 비상장. 또 하나 뭐 있죠? 다 오뚜기. 이게 라면 빅4잖아요. 빅4. 빅4 중에서는 팔도가 상장돼 있고 나머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술 만드는 회사. 진로 상장돼 있죠. 술 만드는 회사도 얼추 상장돼 있는데, 저기 어디지? 부산에 있는 부산 소주? 근데 거기는 대선이었나? 상장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경남 소주인 무학이 상장돼 있고,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재밌어요. 이게 상장돼 있었어? 이런 것도 재밌고, 명품 같은 것도 재밌잖아요. 명품을 제가 정리를 한번 싹 했었거든요. 그 위에서 보면 에르메스 상장돼 있게 안 할게요? 돼 있어요. 가족 경영 기업인데도 상장돼 있고, 거기는 장난 아니에요. 그거 살려고 진짜 공격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화 가끔씩 보면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나머지 지분을 싹싹 쓰내버리면 영화 신세계 마지막처럼 나타나가지고 나가 할 수 있잖아요. 적대적인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기업들은 상장 안 한단 말이에요. 경영권 뺏기니까. 근데 에르메스는 아마 걔네들이 이미 엄청 가지고 있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상장했다는 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샤넬 뭐 이런 거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루이비통 돼 있죠. 근데 놀라운 거, 루이비통 누가 갖고 있게요? 자, 여기 성수에 지금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제일 이쁜 건물 뭐예요? 성수에 디올 이쁘잖아요. 디올을 보러 누가 왔죠? 아르노 회장이 디올을 보러 한국에 여기 성수 우리 사무실 근처에 왔다는 사실이 좀 믿기지 않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르노 회장이 크리스찬 디올을 보러 여기까지 왔다? 디올이 그렇게 대단한 명품인가? 디올이 루이비통 가지고 있습니다. 디올이 루이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올 밑에 다 달려 있어요. 그 루이비통 그룹에 있는, 루이비통도 크죠. 생로랑, 모에샹동, 헤네시 술, 진짜 많은 브랜드가 한 30개 있거든요. 거기 안에 우리가 뭐 들어보면 웬만한 명품 브랜드 다 들어있는데, 그 위에 크리스찬 디올이 있고, 크리스찬 디올의 지분을 아르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지주의 역할인 거죠. 크리스찬 디올이 엄청난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사실을 알고 나서 구경할 때도 디올 보면, 오, 디올! 우와, 디올! 훨씬 대단해 보입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진짜 생활 속에서 주식 찾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집니다.